두 큰 이슈들이 시장에 많이 있었죠.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이슈가 지금 제가 지난주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2차 확산이 이제 현실화되고 있는 것 같다. 근데 이제 아주 본격적으로 2차 재확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다행히도 늘어나는 확진자 수에 비해서 사망자 수는 크게 증가는 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미국이라던가 유럽 많은 나라들에서는 확진자 수가 3월 달 가장 폭등했던 그 시기보다도 훨씬 더 많은 확진자가 지금 매일매일 늘어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이런 추세로 인해서 뭐 통행 금지라던가 거의 셧다운에 준하는 정도 수준의 경제 제재가 다시 한번 가해짐에 따라서 이번 주 당장 월요일부터 주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었죠. 그래서 이런 이슈들이 사실은 시장 심리를 어떤 식으로 이끌고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 그리고 이로 인해서 정부의 각국 정부들의 대응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느냐를 우리가 보는 게 장기적인 전체 자산 시장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를 한번 들여다보시자면 2부 끝나는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정부에서 재정 정책을 굉장히 좀 아끼고 있는 듯한, 그래서 계속 여당과 야당 간의 합의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어떻게 보면 대선이 끝난 이후에 이런 재정 정책에 대한 부양책이 발표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근데 이 재정 정책을 바라보는 시야가 어떤 식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냐면, 재정 정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돈이 어떤 식으로 이제 뽑혀져 나올 것이냐. 첫 번째로는 기존에 해오던 것처럼 정부에서 국채 발행을 해서 중앙은행이 이를 매입을 해주고,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정부가 직접 개인들과 기업들에게 뿌려주는 형태가 될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의 형태는 증세입니다. 이 증세로 세금을 걷어서, 부자 증세죠, 어떻게 보면 부자들과 기업들에게서 많은 세금을 걷어서 이를 사회적 약자 계층들에게 기본소득급 제도 같은 형태로 뿌려주는 거. 근데 이런 형태로 봤을 때 이제 정치의 논리로 따르면 증세는 어떻게 보면 민주당 쪽에서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런 형태의 이제 뭐 통화 이론이죠. 이런 형태의 통화 정책은 이제 공화당 쪽에서 주장을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뭐 민주당 쪽이 계속 그 지지율이 높아짐에 따라서 증세는 기업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주가를 떨어뜨릴 것이다. 이런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인 이 시장 분위기를 바라봤을 때는 실제 실물 경제와 금융 경제에 좋을 만한 일이 하나도 없는데 유일하게 지금 정부의 입만 바라보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행히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밑에 있는 뉴스를 같이 보시자면요. 3분기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극복을 하고 플러스 1.9%로 전환을 했다라는 좋은 뉴스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는 질병 문제를 잘 해결을 해 나가고 있는 상태고, 또 그로 인해서 경제적으로도 봉쇄가 길게 이어지지 않고, 물론 뭐 확진자가 한꺼번에 폭증을 하면 잠깐 또 뭐 2단계든 3단계든 높이는 형태로 대응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정말 잘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큼 경제 규모를 가진 나라 중에서 우리나라만큼 지금 경제가 안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나라는 거의 전무하다라고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인해서 경제가 그래도 조금은 3분기에 반등은 했는데,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은 우리나라의 GDP 구성을 보면 소비가 있고 기업 투자가 있고 그리고 순수출이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이제 정부의 재정 집행까지 포함을 해서. 근데 이 분야 중에서 최근 늘어난 것들을 보면 민간 소비가 마이너스로 전환을 했다. 개인들의 소비가 마이너스를 전환을 했다고 하는 것은 3분기에 개전 재난지원금이죠. 3분기에 2차 재난지원금이 풀렸던 그 대상들이 1, 2분기에 풀렸던 것처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풀린 것이 아니라 이제 아주 소수의 자영업자분들 위주로 해서 재난지원금이 풀리다 보니까 이 소비 효과가 크게 반등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투자 중에서 굉장히 큰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건설 투자. 그래서 건설 투자 부분이 감소폭이 계속 확대가 되고 있다는 부분. 이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논리가 좀 상충하는 논리겠죠. 경제는 살려야 되는데, 자 그렇다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이 각 구성 요소들에 대해서 늘어날 만한 조건을 제시를 해줘야 되는 게 정부의 역할이고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건설 투자가 이만큼의 영역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를 계속 짓게끔, 그래서 민간에서 아파트를 계속해서 공급을 할 수 있게끔 시장 조건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이 주택 가격이 언제까지 또 어디까지 치솟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논리가 상충이 되면서
건설 투자는 막으면서 경기를 부양하고자 한다? 그러면 어떤 항목으로 부양을 하고자 할 것이냐? 개인들이 소비를 하게끔 계속 지원금을 뿌려주는 형태밖에는 답이 없는데 그렇다 보면 그 돈은 어디서 나오느냐? 그 돈에 대해서 재정 집행을 이런 형태로 국채 발행해가지고 한다고 했더니 정부 부채 비율 늘어난다고 계속 뭐라고 하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진퇴양난 속에서 다른 나라들의 수출, 수입 사업에 의존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계속 치닫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다행인 점은 우리나라의 수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가 중국이기 때문에 이번에 중국이 질병 사태를 완전히 극복했다라고 선언한 만큼 다른 분야가 조금 가라앉더라도 이 수출 분야가 좀 버텨주지 않을까라고 하는 약간 기대감 섞인 그런 발언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찌됐든지 간에 굉장히 복잡한 상황입니다. 이게 아직까지는 어떤 방향으로 튈지 모르는 이제 불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다고 하는 거죠. 자산시장 참여자들은 언제나 확실한 걸 좋아하지 불확실한 미래를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주식시장 같은 경우도 매도인들이 뭐 급증을 한 그런 상태는 아니지만 매수인들 입장에서 새롭게 이제 주식을 살려는 사람 입장에서는 눈치를 보고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더블 D 두 번의 바닥을 다지는 형태가 된 다음에 요때 탑승하려고 대기하고 있는 자금들이 굉장히 많더라고 하죠. 제가 부동산 시장을 봤을 때도 약간은 이런 형태를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지금 현장에 나가서 실제 나와 있는 매물들을 봤을 때는 과거처럼 매물이 전무하다거나 아니면 가격이 계속 호가를 올린다거나 그런 분위기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매물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거나 아니면 호가를 많이 떨어뜨렸다거나 이런 매물들 역시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에 반해서 매수인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행동을 조심해하고 있죠. 무리한 대출을 껴서 매수를 한다기보다는 어찌 보면 가지고 있는 자금을 가지고 나중에 대출에 대한 규제가 어느 정도 완화가 되고 그리고 또 전세를 낀 전세자금 갭 투자 형태로 일단은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언제 올까 하면서 약간은 때를 기다리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이 포인트를 짚고 있기 때문에 계속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께 팔아라는 압박을 세금으로써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밑에 있는 내용들을 보시자면 내년에 보유세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이제 현실화율을 또 90%대까지 올리겠다. 그래서 이제 장기적인 목표치를 제시를 하는 거죠. 5년을 잡고 지금의 뭐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한 80% 정도 실제 시장 가격 대비해서 공시 가격이 매년 설정되는 그 기준을 지금은 한 80% 정도로 잡고 있는데 이걸 또 한 5년 정도 목표치를 잡고서 10%를 더 끌어올리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보면 그냥 가격이 오르지 않고 혹은 약간 하락으로 가더라도 세금은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에 따라서 세금, 공시 가격이 굉장히 올라가고 보유세가 늘어나면서 또 하나 세율까지도 올라가게 되는 게 내년의 보유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보유세제들이 누구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거냐? 당연히 다주택자겠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은 다주택자들이 전세의 공급자입니다. 그렇다면 전세 공급자인 다주택자들이 이렇게 압박을 했을 때 그럼 전세는 누가 내서 전세 시장을 안정화시켜 줄 거냐? 이거에 대한 대안 마련을 시장에서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 건데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3기 신도시라고 하는 3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예정을 해놨으면 이게 어떻게 보면 시장 심리를 누르려고 하는 정책이거든요. 시장 심리를 누르면서 그 기간 동안에 기다려라고 얘기를 할 것 같으면 그 기간 동안에 살 수 있는 대안주택을 마련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참여정부 시절에는 그 대체주택으로서 도시형생활주택이라던가 약간은 이제 도심 내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살 수 있는 그래서 생활을 전월세를 통해서 영위할 수 있는 주택을 다주택자들을 임대사업자로 정당하게 등록을 해서 세금 내면서 임대사업을 해라라고 유도를 했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의 행태는 모든 걸 다 차단한 상태에서 그냥 막연하게 요걸 기다려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앞으로 몇 년 동안은 전세가 상승과 전세난은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이 보이는 게 현실입니다. 당장의 대안이 없고 공급에 대한 단기 대안도 없기 때문에 전세에 대한 수요자는 앞으로 매매가가 정부가 말을 하는 대로 하락세로 기울게 될 경우에는 전세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날 겁니다. 그 누구도 하락하는 만에 올라타려고 하지 않을 거거든요. 근데 그에 반해서 다주택자는 그만큼 소멸을 했기 때문에 전세는 계속 줄어들게 되고 또 임대차 3법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전세를 한 주택에서 살 수 있는 기간을 굉장히 많이 늘려놨기 때문에 전세 매물이 나오는 속도는 점차 더 줄어들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실수요자분들께 악재로서 이제 심리적으로 굉장히 압박을 느끼게 만드는 그런 요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매매 시장으로 그렇다고 해서 뛰어들어서 과거 14, 15, 16, 17년도에 매수해서 수익을 본 사람만큼의 이득을 절대 취할 수 없게끔 세제가 개편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살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전세를 구하자니 전세가가 너무 많이 폭등을 하고 굉장히 좀 어려운 시장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다주택자분과 무주택자분이 다 같이 심리적으로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런 상태임은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나올 정책이 또 이제 발표가 된다고 하죠. 어떤 정책으로서 이 단기 전세난과 그리고 장기적인 주택가격 안정화를 꾀할 것인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도세에 대한 과세 얘기도 또다시 나오고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팔고 빠져나와라. 그 대신에 너가 지금 올라있는 이 주택가격은 열심히 일을 해서 번 노동을 통한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불로소득으로서의 중과세는 어쩔 수 없이 다 토해내고 가야 된다. 그래서 기간을 더 보유 기간을 늘리면 늘릴수록 더 많은 양도세까지도 부과를 시키겠다. 이런 발언을 계속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년 되면서부터는 장특공제 요건이 기존 보유 요건만 충족을 하면 됐었던 그 80% 수준에서 내년은 거주 요건과 보유 요건을 분리를 해서 과세가 또 들어가게 되고요. 또 한 가지 최종 1주택 개념이 도입이 되어서 최종으로 1주택이 된 날로부터 한 2년가량은 주택을 팔아도 비과세 혜택을 못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분양권까지 주택수에 포함이 되면서 분양권과 살고 있는 주택을 보유하시는 분들 역시도 다주택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양도세 세율이 내년 6월부터는 10%씩 또다시 인상이 되어서 1주택자 외에 2주택 혹은 3주택 이상자 분들은 최고세율 60%에서 70%까지도 내고서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점. 그래서 이런 점들이 시장을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들면서 단기 시장을 예측하기 정말 힘들게 만드는 요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지금 시장 상황이 굉장히 힘듭니다. 어떻게 보면 부동산 관련 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거의 이제 소득 자체가 끊겼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정부에서는 단순히 집값을 안정화시키겠다라는 목표 외에도 그러면 이들에 대한 대안 그리고 또 건설업계에 대한 대안들 어떤 식으로 이 시장을 살려가지고 경기까지 부양시키면서 집값을 잡을 거냐 이거에 대한 정확한 대책이 나와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세금에 대한 문제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보유 자산 그리고 새로운 투자 시장에 대한 관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견 교환을 하고 또 상담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세미나가 매주 수요일, 토요일, 일요일에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TV를 보고 계신 시청자분 중에서 급하게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은 분위기긴 한데 어떤 방식으로 뭐부터 정리를 하면서 또 자산 재구성을 어떤 형태의 상품으로서 이루어 가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미나 때 저와 함께 얘기를 나누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요. 전화 예약하시고 참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